네, 토지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적법에서 그나마 양이 좀 많고요. 그나마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5장 토지 이동이에요. 근데 좀 외울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양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천천히 보시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해가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이동의 종류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할 거예요. 자, 316페이지 보시면 이제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4에 이제 합병이 있습니다. 자,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 우리는 지번 부여 방법을 했어요. 그러면은 분할은 이제, 자, 분할은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면 우리는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00번지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제 분할을 합니다. 두 필지로 만약 분할하게 되면 한 필지는 이제 100번지로 하게 되면 한 필지는 몇 번지로 해요? 그때 이제 부번을 사용해서 100에 이제 1번지가 되겠죠. 만약에 주변에 100에 2번지가 있더라.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때는 100에 3번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0번지가 어떻습니까? 100번지 토지가 원래 면적과 경계가 이렇게 생겼죠. 면적과 경계가 이렇게 생겼던 100번지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도 바뀌고 또 좌표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다음 면적도 줄어들어댔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번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면적은 바뀌게 되니까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토지 100번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것이 너무 땅이 커가지고 이것을 나누어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갑 자유입니다. 두 필지로 분할할 것인지 아니면 세 필지로 분할할 것인지 네 필지로 분할할 것인지 이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럼 어쩔 때 분할이 이루어지느냐 해서요. 먼저 분할의 개념부터 보죠. 양가로 1번 보시면은요. 자, 1번 분할이란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분할이 됩니다. 자, 분할의 대상은요. 두 번째 거 한번 더 봅니다.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로워요. 자유롭기 때문에 신청 의무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분할이 이루어지는 양상은요.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매매 여기다 줄 그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은 매매를 위해서요. 전부를 다 팔기는 싫고 요 부분만 팔고 싶습니다. 요 부분만 팔고 싶다. 아니면은 두 필지로만 분할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부를 팔고 싶진 않고 요 부분만 팔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요. 한 토지의 일부를요. 이전 등기를 못합니다. 나중에 등기법 시간 하게 될 텐데 토지의 일부는요. 소유권 등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00번지 토지의 일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이 상태에서는요. 일부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이 부분을 팔고 싶으면 둘러 반드시 분할을 해요. 분할하게 되면 이 토지는 이제 100의 1번지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의 1번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를 팔고 싶으면요. 그 전에 반드시 분할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할해서 팔아야 되지. 이 전체의 일부는 전체 100번지 토지의 일부 이 상태에서는 일부를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한 다음에 팔게 됩니다. 팔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서요. 토지 소유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분할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근데 분할이 되기 위해서는요. 토지가 분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팔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할을 한 다음에 팔아야 되는 거죠.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하지 않은 상태는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분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할 신청을요. 이 사람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갑의 자유죠. 그러니까 오늘 분할하고 싶으면 오늘 해도 되고 뭐 2달 있다가 해도 되고요. 3년 있다 분할하고 싶으면 그때 분할 신청하면 돼요. 5년 있다가 분할하고 싶으면 그때 분할 신청하면 되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분할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은 그 산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분할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고 싶으면 당장 분할 신청을 하면 되고 1년 있다 하고 싶으면 1년 있다 분할 신청하면 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 하는 신청 의무 기간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요. 필요한 경우에 분할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신청할 것인가는 자유라는 거죠. 신청 의무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 자,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이다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요, 높낮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한 필지예요. 100번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필지로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둘로 딱 분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토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자기 필요에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 옆에다 그냥 자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분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라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또 하나는 3번 보시면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의 경우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분할을 하고 개발을 하든 분할하지 않고 개발하든 네 마음대로 개발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분할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분할하고 개발할 것인지 분할하지 않고 개발할 것인지 자유롭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분할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는 자유다.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첫 번째 칸에 있는 겁니다.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전체가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예를 들죠. 전체가 100번지가 다 과수원이었습니다. 과수원. 100번지가 전체가 과수원이었는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 여기다가 예전에 질문 한번 하셨죠. 여기다가 주택을 하나 지었습니다. 과수원 좀 잘하게 주택을 지었어요. 그럼 여기 부분은 이제 주거용 건축물 부분은 대지가 돼버리는 거죠. 한 필지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대지가 되니까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과수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고 대지도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한 필지에 두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분할해가지고 여기는 대지가 되고요. 여기는 여전히 과수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요. 이 부분은 대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건축물 있는 쪽에 분할 전의 지분을 먼저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가 100번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과수원이 100의 1번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두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한 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됐어요. 용도가 다르게 됐다는 건 지목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여기다 줄 보시면 돼요.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용도가 바뀌었으면은 지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목이. 그러면은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등록을 해야 되죠. 별필지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 60일이었죠. 따라서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즉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선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단순히 분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원래 전체가 과수원이었는데 이제 대로 지목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신청서도 제출하고 그러면은 이때 100번지가 T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신청도 다 또 해야 돼요. 신청서 둘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되 신청서는 따로따로 써가지고 동시에 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제출, 함께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 경우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함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을 하되 지목 변경 신청서, 분할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옵니다.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분할 신청서에 의해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는 것은 한 장만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가름할 수 있다. 함께 밑에다가 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한 장에서 다른 한 장을 지목 변경 신청서에 의해서 분할 신청서를 또는 분할 신청서에 의해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가름할 수는 없고 반드시 따로따로 써가지고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름할 수 없다. 여기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분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분할 대상 토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신청 의무 6개월 안에 신청 의무가 있고 이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분할이 나오면은요 또 합병이 나오죠. 합병. 자, 우리가 지번부여 방법에서 합병을 했으니까요. 합병은 이제 분할의 반대죠.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예요. 합병하면 여기 몇 번지예요? 원칙적으로? 손순이 본번이죠. 본번 중 손순이 100번지가 되겠죠. 100번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100번지 토지가 원래 요런 토지였는데 이제 바뀌죠. 넓은 토지로 바뀌잖아요. 100번지가. 면적이 늘어나죠. 경계도 바뀌고 좌표가 있으면 좌표도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토지 이동.
자, 합병과 관련돼서요. 그러면 이때 합병에 있어서는요. 자, 100번지도 갑이 소유자고요. 101번지도 갑이 소유자입니다. 둘 다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할 수가 있고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원칙적으로 자유롭죠. 그러니까 합쳐서 팔 것인지 그냥 이대로 팔 것인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합병과 관련돼서는요. 원칙적으로 합병 여부,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는 자유다라는 거죠. 합병 여부는 자유롭다. 자유롭다라는 거죠.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요, 의의 보시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하는데, 합병은요, 원칙적으로 합병을 뭐 해라 말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할과 비슷하게 이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합병에 있어서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원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로운데요. 때로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합병하고 싶어도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는 자유롭지만은, 일반적으로 자유롭지만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양가로 2번 보시면 신청 의무. 이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는 만약에 시골입니다. 시골이에요. 시골인데요. 여기가 전이고 여기는 뭐 대도 있고 여기도 전이고 여기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또 뭐 과수원이고 여기는 뭐 저쪽에 답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시골 마을을요, 여기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모를 시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수모를 시켜요. 그래서 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다 수모를 시켰어요. 수모를 시키니까 여기에 저수지가 돼버리는 거죠. 전체가. 그러면은 수몰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다 지목이 뭘로 되겠습니까? 물이 고여있는 토지는 뭐가 돼요? 물이 고여있는 토지는 누가 뭘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수지예요, 저수지.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는, 그러니까 수모를 시켜가지고 댐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 물이 고여있는. 여기도 어떻습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 필지도 유지가 되고, 이 필지도 유지가 되고, 이 필지도 유지가 되고, 이 필지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지들이 다 어떻습니까?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유지가 어떻습니까? 6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호수가 6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호수는 하나죠. 호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수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한 사람이겠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되겠죠. 근데 다 유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지적도 이렇게 돼 있으면 마치 호수가 6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호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좋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호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합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기 좋게 전체적으로 그냥 유지 이렇게 써놓습니까? 훨씬 보기가 좋잖아요. 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합병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접하는 토지들이 지목이 동일해요. 자, 지목이 동일한 경우는 일정한 경우는 합병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이라는 건 보기 좋게. 그런데 내가 소유하는 이 대지하고요. 이 대지예요. 대지고 이것도 대지인데 이것은 무조건 합병해라 이렇게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합병을 해야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지목이 있는데 그 지목들을 보면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합병을 해야 되냐면요. 자,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구제다. 공동주택구제다 하나 하시고요. 이거는 사유지죠,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구지니까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단지도 우리가 아까 설명해보죠. 만약 이 아파트 여기가요. 전, 답, 대, 전, 과수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다 밀어버리고요. 다 밀어버렸으니까 대지가 되겠죠. 밀어버리고 어때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럼 아파트를 다 지으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대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전체를 어떻습니까? 전체를 그냥 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요, 이렇게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는 거죠.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D니까. 우리가 살 때 어떻습니까? 여기 소유자는 전체 대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합병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합병에도. 자, 그래서요, 공동주택부지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병 의무가 있는 것은 공동주택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 이런 것들은요 합병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만 합병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이고요. 이렇게 슬래시를 그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예요. 국공유지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막 합병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들에 해당됩니다. 국공유지면서 어떤 토지냐면요. 굉장히 넓죠? 유지, 굉장히 넓잖아요.
길고, 넓고 길고 한 거예요. 넓고 길고. 굉장히 넓고 길고 한 국공유지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서로 다 합병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있는 게 도로죠. 도로도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다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는 굉장히 길죠. 그럼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가는데요. 도로를 건설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도로예요. 그럼 여기는 다 임야들이었어요. 도로를 만든 다음에 또 도로를 만들고 도로 만들고 도로 만들고 또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로 만들고 임야를 깎고 도로 만들고 도로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러면 도로가요 100필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의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다 합병을 해버리라는 거죠. 하나의 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토지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길죠. 유지는 넓죠. 그리고 다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죠. 도로, 제방,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제방 길죠. 하천 길고요. 국어도 어떻습니까? 물길 길죠. 계곡 이런 거죠. 문화, 또 유지, 또 철도용지 길죠. 개인이 소유하지 않죠. 수도용지 길죠. 수도용지는 수도관이 지나가는 곳들은 다 수도용지가 되니까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넓죠. 학교용지 넓죠. 이것도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랑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죠. 공장용지, 공단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빌려주죠. 싸게 빌려주면서 공단을 형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체육용지, 그러니까 뭐 우리 잠실운동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넓죠. 공원 넓죠.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다 어떻습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거의 없죠. 넓고 길고 하면서 대부분 다 국공유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합병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목의 토지들이 서로 인접하고 있을 때는 합병을 하라는 거죠. 그럼 합병 신청 의무가 있으면은 다 이제 60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60일 이내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 60일 이내 합병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없는 것이요. 공장용지나 학교용지는 해당되지만 종교용지는 해당이 안 돼요.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종교용지는 일단 아니다. 옆에다 써서 그냥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교용지는 국공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공유지도 아니고요. 사유지죠. 종교용지들. 자, 우리 뭐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자유로워요. 종교용지를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다음에 유지는 호수예요. 유지는 들어가지만 유원지. 유원지는 또 개인이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지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유지는 해당되나 유원지는 아니다. 학교용지나 공장용지는 해당되지만은 종교용지는 아니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지목을요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토지로서 넓고 길고 한 토지들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교용지 유원지는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울 필요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합병을 원체 자유로운데 때로는 합병을 해야 되는 합병 시장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했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합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두 개를 합병을 하면 한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한 필지가 될 수 없으면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필지를 합병해서 한 필지가 되는데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필지의 요건 해가지고요, 295페이지를 보시면요, 하단에 우리가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하는데, 하단에 보면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함에 있어서 295페이지 하단 보면 필지의 성립 요건에서 오른쪽에 합병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될 수 있으면 합병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들은 합병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 요건과 한 필지 요건이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보죠.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6가지예요. 자, 보면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지번 부여 지역은 우리가 동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100번지는 소초동에 있는 토지고 101번지는 방배동에 있는 토지예요. 둘 다 소유는 하고 있습니다. 인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서초동, 방배동이에요. 그럼 합병 못하는 거죠. 그럼 이 토지가 서초동에 있느냐, 방배동에 있느냐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은 합병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일해야만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서초구 내에서 합병을 할 수 있고, 아니 서초동에서 같은 방배동에서 합병할 수는 있지만은 서로 동이 달라버리면 합병을 못한다.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한 필지의 일부는요, 소유권 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100번지 가백업, 101번지 가백을 살 수 있는데 소유자가요. 100번지는 가백 것이고 101번지는 의뢰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각각 필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등기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해버리면요. 이거는 가백 것이고 이 부분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의뢰의 것인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일부, 한 필지, 100필지 일부가 돼버리잖아요. 일부는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자가 다르면요. 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소유가 다르면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이 100번지 전부였지만 이제는 이 부분이 100번지 일부가 돼버리잖아요. 일부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소유자가 다르면은 한 필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았을 때만 합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자, 지목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고 여기가 과수원이에요. 합병할 수가 없는 거죠. 대고 과수원은 합병을 못하는 거죠. 지목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과수원에다가 주거용 건축물 부지 만들면은 분할을 해야 돼요. 별도의 필지로 등록해야 되니까 지목이 다르면은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동일해야만이 합병이 가능하다. 한 필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양가로 4번은 뭐 간단하겠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돼야 된다. 합병을 하려면 적어도 붙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떨어져 있는 100번지하고 여기 떨어져 있는 101번지를 어떻게 합병하겠습니까? 합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속된다라는 건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으면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합병을 하려면요. 이 축척은 600분의 1이고 이게 1200분의 1에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해버리면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600분의 1이고 등록된 토지고 소유자는 동일하고요. 이 토지는 1200분의 1에 등록되어 있으면요. 실제 토지는 동일하지만은 도면에서는요. 600분의 1 이렇게 등록되면은 1200분의 1은 더 작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합병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실제 토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해요. 그러니까 축척이 다르면요. 축척을 먼저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600분의 1로 고친 다음에 600분의 1로 고치면 1200분의 1이 이렇게 생긴 것을 600분의 1로 고치면 어떻습니까? 더 커지겠죠. 커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축척이 동일하게 됐으니까 600분의 1, 600분의 1 됐으니까 이제는 합병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축척이 다른 상태는 합병을 못하고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합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아까 말했던 거 비슷합니다. 등기는 소유권 등기가요. 한 필지 일부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등기가 돼 있고 이 토지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걸 합병해버리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100번지 일부만 등기가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 필지 일부는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소유권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돼 있고 이건 등기 안 돼 있으면요. 이것은 합병을 못해요. 그러면 합병하고 싶으면 이것도 마저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합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둘 다 등기가 안 됐으면 합병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둘 다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만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등기가 안 됐으면 합병할 수 있고 둘 다 등기가 돼 있어도 합병할 수 있지만 한 필지만 등기되고 한 필지는 등기 안 돼 있으면 이건 합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가로 보시면은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는 것은 둘 다 등기가 돼 있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었을 때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지 한 필지는 등기돼 있고 한 필지는 등기 안 돼 있고 이러면 합병을 못 한다. 합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합병이 안 된다는 것은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은 다시 뒤로 와서요. 317페이지 다시 오게 되면은 자 보죠. 합병에 제한해가지고요. 합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즉, 한 필지가 될 수 없으면 합병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위에 왼쪽에 보시면은 합병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요. 반대로는 합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병하려면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요. 앞에서 했죠. 6가지 있었죠. 소유자 동일하고 지목도 동일하고 축척도 동일하고 등기 여부도 동일하고요. 둘 다 등기되어 있든지 둘 다 등기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는 지번부여 지역도 동일해야 되고요. 그럼 5가지죠. 소유자, 지목, 축척, 등기 여부, 지번부여 지역. 우리가 앞에서 6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밑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4번 보시면 집안 연속돼 있죠.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6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 필지 요건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가 다 동일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합병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하나라도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합병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두 번째 줄은요. 그러니까 소유자 동일하고 관련된 거예요. 소유자. 만약에 소유자가 동일한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하고요. 다른 요건은 다 갖추었고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합병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요. 갖춘 상태에서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합병할 수가 있어요. 합병할 수. 소초동 내에서 다 이렇게 지목도 동일하고 모두가 동일하면 합병할 수 있는데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요. 101번지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그 사람이 주소도 등록한다고 했죠. 주소를 등록했는데 여기는요. 서울로 나옵니다. 주소가 서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 살 때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사 간 상태에서 101번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1번지는, 그러면 이거 101번지는요, 여기가 주소가 부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는 서울로 나오고요, 이 주소는 부산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여기다가 부산을 써야 되느냐, 서울을 써야 되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뭘 쓸 수가 없는 거죠. 주소를 두 개 쓸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도 합병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주소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면 합병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주소는 어디예요? 부산이죠. 그러면 부산이면요, 서울을 이것을 어떻습니까? 부산으로 고쳐야 되겠죠. 부산으로 고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산 동일했으니까 이제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그러니까 이건 소유자와 관련돼서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공유집은 주소가 동일해야 된다 해서 그 주소를 이야기한 거예요.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주소를 먼저 동일하게 시킨 다음에 합병을 해야지 주소가 다른 상태에서는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앞에 주소 앞에는요.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예요. 자, 보죠. 만약 이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예요. 자, 이 토지를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자, 이 토지는 갑과 을이 이걸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합병을 하는데요. 이 토지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그런데 이 토지는요. 갑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건 합병을 할 수가 없죠. 소유자가 다르니까요. 그건 합병을 못해요. 근데 이 토지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이 토지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둘 다 소유해요. 그러면 소유자가 같죠. 소유자가 같으니까 당연히 합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소유자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설명했죠. 소유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합병을 못하고 또 하나가 소유자가 같다라고 하더라도요. 저 공유하니까 어떻습니까? 공유 지분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100번지는요.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을 소유해요. 근데 101번지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를 소유합니다. 자, 그러면 합병했을 때 갑은 그러면 얼마를 소유합니까? 갑이 1이면 을은 0이게?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토지하고 이 토지 면적이 동일할 때는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토지는요, 364제곱미터고요. 이 토지는 31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합병을 못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습니까?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무조건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일하면서 더 나아가서 여기도 3분의 1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도 갑이 3분의 1, 여기도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2고요. 이 토지도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예요. 그럼 여기는 합병하면 갑의 지분이 어떻게 되죠? 여기도 지분이 3분의 1, 3분의 2, 여기도 3분의 1, 3분의 2예요. 합병하면 갑의 지분은 얼마예요? 그냥 3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는 을은 3분의 2가 되겠죠. 어차피 지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3분의 1, 3분의 1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동일하면 합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 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번째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지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 같고 나아가서 공유 지분도 동일하고 주소도 동일해야 된다. 이건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있는데요. 그 웹쪽에 합병할 수 있는 경우에서 2번하고 3번인데 이것은 등기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을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넘어가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번 여기까지. 그래서 공유집은 주소 동일의 의미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이제 합병할 수 없는 경우는요. 우리가 합병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요건이 조금이라도 달라져 버리면 다 합병을 못 합니다. 흠결이 생기면은. 그 이외에요.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첫 번째 1번 보시면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는 이거는 축척이 달라요. 축척이 다르니까 당연히 합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을 못하는 거고. 여기서 2번, 3번은요. 등기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법을 해야 하니까 이걸 넘어가고요.
4번에 있는 내용은요. 4번은 그 지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동일해야만 합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과수원으로서요. 지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합병할 수가 있어요. 합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100번지, 소유자도 동일하고요. 100번지 여기다가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무조건 그냥 합병할 수는 없죠. 합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요. 합병할 토지의 일부가요. 용도가 다르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합병을 못합니다. 여긴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니까요. 과수원으로 합병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합병하면 됩니다. 이 과수원이 있는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합병 신청을 해요.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단순히 합병 신청을 못해요. 과수원으로. 이건 분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분할을 신청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합병 신청을 동시에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분할 신청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합병 신청을 못한다. 지목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지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죠. 4번 보시면은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아요. 지금 지목이 같으면 이건 지목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나 지목이 같으니까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돼요. 분할 대상인 토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단순히 합병 못한다. 이건 분할을 해야 되니까. 다만 이렇게는 가능하다는 거죠. 합병 신청과 동시에 그 분할해야 될 토지, 즉 토지의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될 토지를 분할 신청을 함께 하게 되면은 합병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할 신청과 함께 합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런 경우는 단순하게 합병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목. 그러니까 지목과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 1번은 축적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지분 동일하고 주소가 동일해야 된다. 이것은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부가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때로는 합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자, 2번, 3번 거기는 등기법적인 내용인데요. 등기법은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등기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뒤에서 하고 일반적인 내용만 보죠. 자, 그러면 이때 합병 요건을 다 갖추었어요. 합병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없으면은 수소도 다 동일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합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합병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건을 갖췄으니까 합병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첨부 서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합병을 모두가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니까 합병 신청하면은 지적소관청이 보겠죠. 소유자 동일한지 확인해보고 지목 동일한 거 확인해보고 뭐 이렇게 딱 보니까 다 뭐 돼요. 그러니까 지적구분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합병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 그냥 신청하면 되지 특별한 첨부 서류라는 게 개념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합병을 이제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은 면적이 어떻습니까? 바뀌는 거죠. 면적이 바뀝니다. 면적이 바뀌어요. 100번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할을 할 때는요. 원래 100번지가 500제곱미터였어요. 500제곱미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 필지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다시 경계를 정하고 어떻습니까? 경계를 정하는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경계를 정한 다음에 면적 측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할 때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경계 정하고 면적을 측정하니까. 자, 그러면 이때요. 합병의 경우에도 면적이 바뀌니까 측량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합병은 어떻습니까? 이거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합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즉 말소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개 합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면적기에 면적 증거 올려놓고요. 측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건 합산해버리고 그 다음에 좌표가 있을 경우는 좌표나 경계는 말소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요. 면적 경계의 좌표 이동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다 측량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경우가 합병이라는 거죠. 합병. 합병의 경우에는 자, 양가로 5번 보시면요. 합병에 따른 경계의 좌표 또는 면적은요.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이요.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은 합산하여 결정한다. 면적은 합산하고요. 면적은 그냥 합산하면 되고요. 그 밑에다가 경계나 좌표는 좌표는 어떻게 되냐? 그냥 말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경계 말소해버리면 되죠. 경계나 좌표는 말소하고 면적은 합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그 개념 등록하는 방법 간단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입니다. 자, 한 필지의 토지가 어떻습니까? 지목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과수원이 여기가 전체가 과수원이는데 그래서 밭으로 만듭니다. 그럼 밭으로 만들면은 한 필지가
면적 경계의 좌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과수원을요. 바수로 만듭니다. 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것도 좀 자유롭습니다. 같은 농지끼리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허가 같은 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끼리는 같은 농지끼리이기 때문에 좀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과수원에서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목이 바뀌죠.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목을 변경하는 지적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때 과수원에서 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자기가 바꿨으니까. 그래서 지목이 변경되면은요, 용도가 달라지면 이때는 이제 지목 변경을 신청합니다. 60일 이내에 이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목 변경은요, 자, 여기 보시면 지목 변경이라 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 이미 등록되는 지목이죠. 이것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거. 간단하죠, 지목 변경은. 그러니까 지적 공부 여러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신청 의무에서요, 토지 소유자는 이제 지목을 변경이 됐으면은 용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것도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제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의무가.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보시면 지목 변경의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대상만 좀 보시면 됩니다. 대상. 지목 변경의 대상인데요. 자, 지목 변경, 지목은요, 먼저 동그라미 2번부터 보죠. 2번부터 보시면 첫 번째가,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보죠. 2번. 우리 책에는 2번이 되겠죠. 첫 번째가. 토지 어떻습니까?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토지 용도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지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또 우리가 지목을 설정하는 것은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용도에서도 달라지는 거죠. 상가가 있느냐, 창고가 있느냐, 주택이 있느냐 틀려지는 거잖아요. 학교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 건축물 용도예요. 그 건축물이 용도가 바뀌어지게 되면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토지는 그대로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게 되면 그 건축물에 따라서 지목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죠. 용도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건축물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은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나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용도가 바뀌었을 때. 자, 용도가 바뀌니까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기 때문에 용도가 바뀌면 당연히 지목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근데 요 토지가 원래는 전체가 모양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원래 여기가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탑, 그 다음에 전 시골이에요. 그 다음에 과수원이 있고, 여기 전 있고, 여기는 뭐 대지 하나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또 과수원이 있다. 이렇게 쭉 있다고 해보죠. 여기도 과수원이고. 자, 이 토지를요, 다 밀어버립니다. 다 밀어버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밀어버리면 이게 전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필지로 돼 있는 거죠. 다 밀어버리고요.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과수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죠. 다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들어섰다는 거죠. 그 토지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라고 했죠. 대로 지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지 않았습니까? 토지를 다 밀어버리는 거죠. 전부 다 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밀어버리면 이제 공사만 준공된 거죠. 토지 형질 공사만 준공되면 더 이상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더 이상 아니죠. 이때도 어떻습니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이때도 어떻습니까? 대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과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대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죠. 그러니까는 동그라미 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면 당연히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1번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의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주공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공사.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공사만 준공이 됐어도 토지 공사죠. 끝나도 지목은 변경한다는 거죠. 대로.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을 보죠. 그러니까 뒤에서 공사준공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필지로 토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이 토지를 다 합병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합병을 해야 돼요. 어차피. 합병을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합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요. 이 토지를 다 합병을 신청합니다. 어차피 합병될 토지니까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이요. 다 이걸 합병 신청합니다. 합병을 다 신청해요. 어차피 나중에 합병이 될 테니까 다 합병을 신청해요. 그럼 한 필지가 돼버렸죠. 그 한 필지가 됐을 때 지목을 뭘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과수원이 3개고 전이 3개니까 뭐 전으로 할 것이냐.
과수원이 제일 넓은 것 같다. 과수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한 필지는 하나 지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전이나 과수원 또는 대 이걸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 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사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토지를 다 아직 토지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이 돼버리면은 장차 공사할 토지에 맞춰서 이것도 대로 설정합니다. 대로. 자,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보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이제 합병 신청부가 생기고 하니까요. 그 사업 시행자가 아직 그 공사 준공 전에 공사가 준공돼 버리면 D가 될 텐데 1번이죠. 공사 준공되면 D가 되지만 아직 준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합병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다 합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뭘로 설정할 것이냐? 이것은 장차 공사가 완료됐을 때 설정하게 될 지목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용도가 변경된 경우. 용도가 변경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준공됐을 때.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이 됐을 때. 합병 신청하는 경우. 자, 이럴 때도 D로 다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목을 D로 다 이제 변경이 된다는 거죠. 자, 넘기시면은 이제 신청을 할 때는요, 지목 변경 신청할 때 이런 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 아니면 대에서 전으로 바뀌었으면 어떻습니까? 지목이 바뀌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류는요, 그냥 옆에다가 증명서를 첨부 이렇게만 쓰면 돼요. 지목이 바뀌었으면 지목이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내가 전을 대로 고쳐주세요 지목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은 대로 바뀌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서를 첨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1, 2, 3은 다 그런 거예요. 맨 끝에 보시면 그냥 증명서류 이렇게 나오죠. 다 증명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요. 자, 4번 보시면은, 우리 아까 전답과수원인데요. 자, 보죠.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다른 걸로 전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전 산지 전용 허가, 보전하는 산지 같은 걸 다른 걸로 이제 전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밭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허가를 받아야 돼요. 등 지목 변경 관련된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지목 변경은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규제를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전답과수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농지라고 한다고 했죠. 농지 상호간에 지목 변경하는 경우는 또 자유롭게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때로는 규제를 받지 아니한 토지라든지 아니면은 전답과수원 상호간에는 특별히 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냥 신청할 때는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목 변경도 한 이 정도 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해하고 이제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해하고 잊어버리시고 또 반복을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읽을 때 보고서 이해만 되면 돼요. 보고서. 그렇죠? 두세 번 보면서.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자, 보죠. 이것도 이제 새로운 토지를 매립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토지가 바다가 돼요. 만약에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토지예요. 육지라는 거죠.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 끝에, 이제 여기도 끝에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100번지가 있고, 여기 101번지가 있어요. 소유자는 모두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수면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요. 바닷물이, 원래 경계선이, 바다 경계선이 이렇게 되는데, 바닷물이요.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여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잠겨버리는 거죠. 바다에. 자, 그럼 바다에 잠기면요. 101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된 거죠. 전부가 바다가 되고요. 100번지는 일부만 바다가 됐죠. 일부만 바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됐으니까 더 이상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소를 안 하면요. 마치 바다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샀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바다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래 안전을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말소를 하고 어떻습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지적공부에서. 그래서 등기부터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거래를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를 합니다. 말소를. 자, 이것은 전부가 바다가 되고 이건 일부가 바다가 돼요. 그럼 일부가 바다가 되면 이런 것들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지적공부에서 이게 지적도라고 하면요. 바다가 되면 이걸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과거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가 있었다는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말소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가입표 표시를 합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여기도 가입표. 그럼 여기 경계가 또 사라졌으니까 가입표. 이거 경계 사라졌으니까 가입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등기를 할 텐데요. 등기도. 어떤 등기가 무효가 되고 말소를 할 때는요. 지우개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긋습니다. 그냥. 남겨놔요.
말소가 잘못 이렇게 등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한 줄로 그렇지, 그래서 지우로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적공부에 있는 이 경계들도요, 이렇게 가위표를 쳐서 말소하는 것이지, 이걸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그러면 측량과 관련돼서요, 이거 101번지는 전부 바다가 됐으니까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소해버리면 됩니다. 전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근데 100번지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일부만 바다가 됐으니까 다시 경계를 어떻습니까? 정하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00번지는 면적이 줄어들었죠.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가 바다가 되는 경우는 때는 측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00번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고 이제 100번지 남아 있고 101번지는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거는 측량할 필요 없이 그냥 말소해 버리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을 하지만 전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을 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은 전부가 바다인 경우 요것만 이제 보죠. 요것만 생각해 보죠. 자, 바다가 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돼 버리면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가 세상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느냐?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바다는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권이 사라지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위법한 행위는 아닌 거죠.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국가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어떤 토지를 어떤 토지 뭐 계획에 따라서 만약 수용을 하려면 미리 예산을 만들겠죠.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수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예산이 설정이 안 돼 있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국가가 소유한 다음에 갑한테 보상을 해주는데요. 보상금을요, 많이 주지는 않아요.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이거 국가가 뭐 강제로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현상에 따라서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보상을 많이 해주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해주기는 하는데 많이는 안 해줘요. 그럼 국가가 뭐 예산이 있어서 국가가 필요해서 수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바다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토지가 생으로 사라져버리니까 갑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등록말소 절차가 나옵니다. 먼저 등록말소요. 자, 바다가 됐으면 말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요, 만약 이 토지가 여기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바다가 되는 것인데,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최대 만조위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최대 만조위가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요, 바다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보상금 별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 빠지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 빠지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하루 정도 물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바다가 된 거냐? 일주일 정도 올라왔다고 바다가 된 거냐? 6개월 정도 올라오면 바다가 되느냐? 이런 것들요,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죠. 이게 바다가 됐느냐 안 됐느냐 개인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한 2달 정도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럼 바다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이제 포락이라고 해요. 바다가 된 걸 포락이라고 하는데, 바다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 사람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판단을 하려고 하면요, 계속 기다려요. 10년, 20년 기다리겠죠. 물 빠지기만을. 자,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지목 변경, 분할 이런 건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는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바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사람이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계속 관찰합니다. 관찰해가지고요, 지적소관청에서 판단해요. 판단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영원히 바다가 됐어요. 더 이상 바닷물이 빠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요, 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야, 그냥 바다가 됐다는 거죠. 됐다는 걸 인정하고 등록말소 신청을 해라 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공적인 기관 지적소관청에서요,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볼 곳이 온 거죠. 드디어 바다가 됐구나라고 해서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통지를 받아서 이제 결국 이제 등록말소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청 의무는 어떻습니까?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죠, 다. 60일 이내로 신청하도록 했는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만요, 조금 기간이 다릅니다. 일단 통지가 오게 되면 뭘 하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손으로 가서 신청하고, 이런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술부터 먹으러 가야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손해잖아요. 내 땅에 사라졌으니까. 술부터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술부터 마시고 깨는 시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술 마시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30일을 더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90일이 됩니다. 나머지는 60일인데요. 요것만 90일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위로할 시간은 30일을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9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없는데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보통 우리가 등록 전환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신청하러 가겠죠.
임야도 있는 것보다 지적도 있는 게 좋으니까요. 지목 변경도 자기가 원해서 바꿨으니까 신청하러 가겠죠. 그럼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관공서에 뭔가를 신청할 때는 항상 수수료를 내죠. 공짜는 없죠. 수수료를 냅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 말소해달라고 신청하는데 수수료까지 내면서 신청하라고 하면은요, 이건 너무 가혹한 거죠. 보통 우리가 관공서들은요, 요새 관공서들이 어떻습니까? 주차요금 받죠. 관공서가 주차요금 다 받잖아요. 근데 관공서 중에서 주차요금 안 받는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이냐면, 물론 가끔 그런 뭐 주차요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공서 중에서 주차요금 안 받는 곳이요, 세무서. 내가 세금 내러 가는데요, 주차요금까지 내라고 하게 되면요,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도 세금 내는 거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 뭐 주차요금까지 내라고 한다, 안 가요.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무서는 수수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요, 수수료까지 내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토지 소유자가 왔다가 신청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겠죠. 뭐 수수료를 내 해가지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신청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90일이 됐는데도 신청을 안 합니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0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요. 나는 끝까지 하루라도 더 기다리겠다는 거죠. 신청을 안 해요.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신청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등록 말소를 하게 됩니다. 등록 말소를 이제 하여야 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해요. 의무가 있습니다. 빨리 말소를 해야지 이것이 고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리가 되면 안 되니까 빨리 말소를 시켜버려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요, 보통. 자, 신청이 없어가지고 직권으로, 우리가 신규등록도 마찬가지고 등록전환도 마찬가지죠. 지목변경도요, 원래는 신청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가지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 냈어야 될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원래 이 사람이 신청하면서 수수료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것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말소가 이렇게 됩니다. 등록 말소가 돼요. 그런데 등록 말소 돼가지고요, 이제 포락이 등록 말소가 있는데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등록 말소되는데, 그런데 바닷물에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토가 된 거예요. 성토. 이것을 우리가 민법에서 이런 걸 바다가 되는 것을 포락이라고 하고요. 포락됐던 바다가요, 다시 물이 빠져가지고 흙이 되면 우리 성토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토된 거예요. 다시 토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토지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회복 등록을 해야 되겠죠. 말소했던 말소 회복 등록을 합니다. 말소됐던 걸 회복 등록을 해요. 이제 다시 토지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록을 합니다. 그럼 말소 회복 등록하는 절차를 보죠. 자, 그럼 말소 회복할 때요,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라졌어요. 근데 이 토지가요, 다시 이제 토지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보상을 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 토지는 완전히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토지가 되면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느냐? 국가가 소유합니다. 국가가. 자,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소유권이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럼 국가가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를 어떻습니까? 이제 회복 등록하겠죠. 근데 국가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그럼 이때 회복 등록은요, 국가가 자기 토지를 회복하는 거죠. 국가가 자기 토지. 이거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겠죠. 내 토지를,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회복을 한다는 것은요, 국가 토지를 어떻습니까? 국가가 스스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자기 토지 자기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직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누가 신청하는 게 아니죠. 자기 토지 자기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등록할 때는 뭐 며칠 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 기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자기 토지를 자기가 회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청 의무 기간도 없어요. 뭐 기간 이런 것도 없고요. 자기가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시간 날 때 회복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어떤 기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제 회복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등록 말소나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요, 이제 통지하는 사람으로서요, 보통 우리가 지적 정리를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바다가 돼버리면요, 이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청이 바뀝니다. 토지였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소관청이 됐지만은 바다가 돼버리면요, 공유수면관리청에서 바다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관리청이 바뀌기 때문에 바다가 됐으니까 야 이제 관리 너희들이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관할해라라고 통지를 하고 요. 회복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관할이 또 바뀌잖아요. 지적소관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관할 공유수면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자 관할이 바뀌었다는 걸 통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보죠. 책을 통해서. 자 양가를 1번 보시면요. 통지부터 나온다는 거죠. 바로 신청이 아니라. 그래서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친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해가지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가 돼야 돼요. 잠시 바다가 되는 것은 우리가 포락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다가 돼가지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 통지 동그라미 치고요. 지적소관청이 먼저 통지부터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양가로 2번이요.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통지를 받은, 이제 양가로 2번 직권 말소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90일 내에 신청하도록 했죠. 근데 신청하지 아니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니하면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큰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죠. 90일 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회복 등록이 나오죠. 자,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이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회복 등록 밑에다가는요, 직권이라고 쓰면 돼요. 그 신청 의무기간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자기 토지를 자기가 회복하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가 스스로 회복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하는 거죠. 직권으로 이루어지지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지요.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소관청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및 한 다음에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소관청이 바뀌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5번 보시면 정리 방법 해가지고요. 앞에 설명했던 건데, 한 필지 중 일부만 해면, 바다가 됐다는 거죠. 바다 밑바닥이 됐다는 거죠. 해면. 바닷면이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 후 해면이 된 부분을 말소하고, 그러니까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측량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측량을 한 다음에 이 부분만 말소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전부가 해면, 바다가 됐을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가 없죠. 전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그냥 말소해버리면 되고요. 자, 수수료 해가지고 아까 설명했던 거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도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건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청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거예요.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직권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6가지의 토지 이동에 따른 그 절차를 본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다음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래서 그 개념적인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특징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쉬었다가 나머지 또 토지 이동 보도록 하죠.